JTBC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당시 통화 기록을 입수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이 이번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최상병 사건 이첩이 보류된 지난해 7월 30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국회에서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부인해왔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국회에서 지난해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부인했습니다. 국방비서관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7월 31일 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령관실에서 예. 이제 우리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봤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박정훈 단장이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만약에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부정을 하실 거예요? 지금 뭐 진술서나 언론이나 이쪽에서 계속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JTBC가 입수한 지난해 7월 31일 김 사령관의 통화 내역입니다. 군검찰이 상대방 이름을 지워 법정에 냈습니다. 김 사령관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오전 9시 53분에 2분 가까이, 오후 5시에 3분 넘게 통화합니다. 김 사령관의 별도 발신 기록을 확인했더니 상대방은 임 전 비서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비서관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과 다른 통화 기록이 나온 것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게 없다고만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7월 31일 통화가 중요한 건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는 결정을 뒤집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해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통화 전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지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오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가 나왔고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낮 12시쯤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으니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은 1시간을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의 통화는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오전 9시 53분, 그리고 브리핑까지 다 취소된 뒤인 오후 5시에 있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군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도 진술했습니다. 김 사령관을 만나 국방부가 왜 그러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VIP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됐습니다. 31일 상황을 단장은 대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고 그것도 VIP라고 고개를 끄덕였다고까지 진술하고 있고 당일날 우리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했다고까지. 이런 의혹에 대해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해왔습니다. 당시 김 사령관과 통화한 임 비서관과 군검찰이 사건을 회수해온 8월 2일 통화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9월 초 교체됐습니다. 두 사람의 교체에 대해 대통령실은 최상병 사건과 관계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는 수사 외압 논란이 벌어진 당일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입수했는데 여기엔 지워진 목록이 2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2차례에 걸쳐 10분 넘게 통화한 내역입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최상병 사건 이첩과 회수를 놓고 외압이 있었는지 답을 했습니다.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있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김 사령관의 지난해 8월 2일 통화 기록입니다. 날짜와 시간, 상대방, 기지국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두 곳은 비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등으로 확인했더니 두 건 모두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습니다. 낮 12시 50분에 8분 가까이, 그리고 오후 3시 56분, 5분 가까이 두 사람이 통화했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이 경찰로 갔다가 다시 군검찰로 간 바로 그날 두 번의 통화가 확인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그동안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와서 한 차례 통화한 것뿐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통화는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였고 통화가 이뤄진 뒤에 경찰에 넘어가 있던 최상병 사건을 군 검찰이 되찾아옵니다. 당시 상황을 박준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낸 수사관은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사건을 넘기기 위해서입니다. 한창 설명을 하던 오전 10시 51분 박 전 단장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 사령관을 만나 직무배제를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간 첫 통화는 2시간 뒤인 낮 12시 50분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4분 뒤엔 김 사령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뒤인 오후 1시 50분쯤 유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군 검찰이 사건을 가져가겠다고 협의했습니다. 실제로 오후 3시쯤에 군 검찰 관계자들이 사건을 가지러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했습니다. 1시간이 채 안 된 3시 56분 김 사령관과 임 전 차장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고 결국 이날 저녁 7시 20분 군 검찰은 사건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고 최상병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직후부터 군 검찰은 사건을 되찾아오려고 움직인 겁니다. 박 전 단장이 직무 배제됐다가 번복되고 다시 해임되는 과정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두 번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바쁘다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